네, 2월 9일 벌써 입춘이 지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서체 변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민년이기 때문에 범호자라는 글씨를 가지고 이제 한번 또 서체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글씨를 한번 임고를 떠서 한번 새겨보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범호자는 이제 12지의 하나긴 하고, 또 호랑이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전서에 가지고 있는 서체는 이제 여기는 근문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미지적인 거 갑골문도 있고요. 갑골문을 뒤에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글씨가 세워져 있고, 또 이 전서의 특징 중에서 이제 글씨가 정형화되는 소전 외에 대전은 글씨가 조금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도, 좌우가 바뀌어 반전이 돼도 다 같이 읽어요. 또 글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뉘어도 다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갑골문에서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랑이를 이미지화에서 문자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호랑이라는 거를 눈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이 맞닥뜨려졌을 때 말 그대로 있잖아요. 뭐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그런 동화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상형성에서 특징을 파길 때 호랑이는 맹수고, 송곳니가 두드러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이런 식의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 글씨를 같이 들어가자 이거죠. 그냥 요게 전서로 범호자래요, 이게 소전으로 범호자래요, 석고문으로 이거래요, 한인 오창석으로 범호자 이렇게 쓴다고, 그것이 아니고 이빨에 송곳니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에 발톱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획이 조금 더 하나 더 붙고 덜 붙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대전에서는. 소전에서는 좀 이게 민감한 차이가 있어요. 대회에서 오자 시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대전류, 갑골, 금문, 석고문에서 세 가지 종류는 꼭 우리가 대전에 산다고 해가지고 꼭 써봐야 되는, 필수 불가별. 그리고 또 문자학으로 가기가 제일 좋은 게 상형성이다 보니까, 오늘 이민년 설을 보내고, 또 이제 이걸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납작한 글씨긴 하지만 목간유하고, 또 참보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농의 획이 두꺼운, 보이시죠? 획이 두꺼운 예서, 두께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글씨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전서에서 글씨를 쓸 때 획의 두께라든가 공간, 또 호랑이 허리, 이어지는 송곳니, 머리, 이런 것들이 이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를 돌려보시면 옆으로 보이죠. 지금은 세워져 있지만 옆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땅에 지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세워서 팔 수도 있고 뉘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하셔서 취사 버튼을 누르시죠. 뭐 그다음에 이제 해서로 넘어가면 이제 글씨가 정형화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획이 좀 바뀌죠. 예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위에 꼭지가 있고 꼭지가 없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꼭지가 있어 보이는 이거는 당나라에서는 많이 두드러지고, 꼭지가 없는 부분 있죠. 이렇게 획으로 가로획이 많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북위해서 쪽으로, 북위 시대가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글씨의 획이나 모양을 가지고 이게 앞에 전대 글씨냐 후대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거, 획의 차이라든가 자형에 따라서 글씨가 앞에 거냐 뒤에 거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행서로 넘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글씨를 새겨도 상관없겠지만, 이번에 검색해서 볼 때 다양한 작가들이 범호자를 쓰는 연습, 또 비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종이에 썼던, 화선지에 썼던 육첩, 이런 첩에 대한 그런 글씨에 대한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초소로 이어졌을 때
초선은 막 꽈배기 같죠? 글씨가 막 꽈배기 막 틀었어.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공간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줄넘기 돌리듯이 휘저어버리는 게 아니고 획을 따라서 행서에서 획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사가 이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냥 하나로 통일돼 버려. 마찬가지로 그 뭐죠? 리듬 체조에서 그 리본을 막 돌리는 것처럼 한 번에 싸잡아서 돌려야 되는데 그 간격을 알고 써야 된다. 예, 특히 이런 왕탁의 그 초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글씨의 운율이라든가 리듬 장단에 따라서 글씨가 길어지고 좌우로 꿀렁꿀렁하고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중심축을 바꾸는 그런 신비한 재주가 예, 그 글씨에서 나타나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뒤에 넘겨 보시면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오죠. 갑골문의 다양한 범호자 글자. 이 범호자의 갑골문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마치 그 첫 번째 그거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예,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씨는 뭐죠? 먹이를 먹으려고 턱을 빡 벌리고 있는 모습 있죠? 그런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세워서 팔 건지 뉘어서 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그 범호자가 좌우로 지금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게 있고 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리듬과 필선을 그대로 붓에 쓰셔야 새길 때도 이 획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근데 그냥 드립다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획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뼈에 새기고 돌에 새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뾰족하다는 걸로만 그 갑골문을 생각하지 마시고 리듬과 강약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할 때 새김의 효과가 철필, 칼의 맛과 모필, 붓의 맛이 동시에 이제 교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호자를 좀 크게 써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송곳니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송곳니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그 뛰었을 때 허리 그 다음에 날카로운 발톱 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또 여기 보시면은 옆구리 그 얼룩 그 뭐죠 그거 뭐죠 얼룩에 있는 그 뭐죠 그 호피 네. 그거를 그냥 X로 해놓은 것 같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셔가지고 새긴다면은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범호자 호랑이를 꼭 굳이 안 그려도 저는 이제 새해 때 그냥 한번 이미지를 해가지고 나름 민화식으로 새겨봤지만 선생님들은 이미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문자적으로 갑골에 나타나 있는 범호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인고를 떠서 그러니까 먼저 세필이나 가는 뭐 사인펜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를 재야겠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측을 한 다음에 1대1 크기로 자꾸 하셔야지 너무 크게 연습하신다던가 너무 돌에 비해서 너무 작게 하시면 파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씨가 나타난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여기 A4 용지에 썼을 때도 붓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갈필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붓에 그러니까 입면에다가 돌에다가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늘게만 한다고 해서도 나타나겠지만 강약을 좀 주시라. 근데 이거는 형태는 이거지만 이제 새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강약은 이제 자유롭게 예, 임의대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표현 요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새해에 이렇게 또 12지 중에 또 호랑이가 또 이제 올 한 해 스스로 자기에게 그러잖아요. 나쁜 거를 막아주는 예, 그거 효과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겨 보시면 또 재미있는 또 수업과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예, 범호자 중에 갑골 문자를 선택하셔서 새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내가 임제와 어떤 이제 쇠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선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어떤 그림을 파고 싶고 우선은 이제 한번 내가
실측을 하셔야 돼. 볼펜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내가 새기고 싶은 돌의 면적에다가 이렇게 실측을 하셔야 한다고. 그냥 막 쓰면 안 돼. 또 3cm 돌에다가 하고 싶으면 또 이제 범호자가 길면 옆에다 해도 되죠. 그러면 옆에다 하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실측이 안 돼. 벌써 비율이 다르잖아요. 도장의 면적이. 또 이게 정사각형이냐, 응?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3cm, 그러니까 대충 알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자를 팔 때는 대각선을 긋고 십자가를 그어서 여기다가 안착하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그려서. 근데 이거는 먼저 아까처럼 계속 그려. 이걸 계속 그려서 전 항상 이거는 저 이걸로 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먹을 찍어가지고 그냥 보고 찍찍찍찍 스캐너 같이 찍찍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그 갑골문은 나름대로 이미지, 그러니까 상형됐다 보니까 그림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필순의 구애를 받지 마.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범호자는 그래도 여기 송곳니가 멋지게 드러나야 되는데 떨어줘야지. 이렇게 찍찍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떨어주고 여기서 눈도 그려주고 꺾어서 절피로 해서 딱 꺾어가지고 막아주고 등컬 위에 이렇게 동물이라는 이 허리 척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송곳니요. 자, 요것이 이제 다리요. 더 나와야지. 딱 이렇게. 이거를 먼저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이거 똑같이 못 그려. 그러려면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리무버로 눌러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실측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내가 아쉬운 게 뭐냐. 여기서 좀 덧대. 예? 여기를 좀 강조해 줄까? 그냥 막 하지 말란게 좀 생명력을. 내가 여기다 새기는 이유가 뭐요? 옛날에 무문자인들 원시 미술이 왜 그렇게 멋있는 거야? 말은 이러고 하고 있어. 서로 말은 내 바디랭귀지로 다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겨? 너 배고파? 잘래? 냉겨봐. 나 호랑이를 봤어. 근데 그게 호랑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왜냐면 호랑이라고 나타나는 순간 물려 죽이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그 앞에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렸겠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그러면 칼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여기서 힘이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약하게 들어가고. 그래야 멋있지. 제발 좀 찍찍찍 해서 또 팔 때 띡띡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뭘 하든 간에 강약을 주로. 내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꼬랑지도. 그러니까 꼬랑지가 이렇게 올라갔고 편하게 있으면 내려갈 것이고 긴장하고 있으면 꼬랑지가 올라갈 것이고 뭔가 강약을 주면서 그러니까 돌은 죄가 없어. 돌이 뭔 죄예요 지금? 내가 얘를 잘 해주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가벼울 것이고. 그래서 옆으로 파든 조그맣게 옆으로 파든 그거는 다 자유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나는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잡아버리거나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애완견이 고양이가 돼. 호랑이가. 제발 좀 뭔가 특징적인 거. 송곳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긁어가고 이렇게 자꾸 스케치를 하셔. 이렇게. 네. 이것이 똑같이 안 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호랑이가 마음속으로 잡아가겠지. 제발 똑같이 안 해주면. 제발 좀. 그래서 실측은 중요한 거. 파기 전에 내가 위치를 얼마큼 잡아서 그 공간에다가 지금 뭐냐면 설령 공간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는 더 두껍게 파도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고 뜰 때부터 뭔가 필선에 내가 이거를 마치 새긴다는 마음으로 세필을 그냥 부시니까 이렇게 아니고 뭔가요 여기서 떨면서 나 지금 떨고 있냐 이렇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손 떨려서 못하기 때문에 그 수전증에 특효한 것이 이런 것들이야. 수전증에 특효적인 글씨 배울 때 떨면서 해야 되는데 안 떨어도 문제죠. 그럴 때는 밖에서 그리죠. 지금 추우니까 밖에서 해. 그러면 다 떨어요. 추워서.
살아불잖아 벌써. 이런 한지의 하선지의 걸걸함 느낌이 먹에 그렇게. 그러면 또 멋있잖아 이제. 그럼 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나. 그러면 요대로 파면 또 뒤집어졌을 것이고, 또 이렇게 파면은 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뭔 걱정이냐 이거지. 내가 뭐 글씨를 전설을 소전으로 파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측을 잘 하셔야 돼. 연필로 하셔도 잘 하셔야 돼.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거 뭐요? 나 이거. 예. 아 이거? 예. 내가 길만 본 거. 나 레고 투구인 줄 알았어. 레고 머리. 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거, 떨면서 이거. 연필을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연필도? 자꾸 이렇게 또 아. 이런 식으로 해야 생명감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색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글씨를 새겨서 우리가 역사성으로 이렇게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비록 없지만 그 미감이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좀 하셔요. 아시겠죠? 네. 지발 좀. 자, 이제는 썼던 유인물에 그거를 얼마만큼 비슷한지 옆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자, 찍을 때도 그냥 하고 뜩 뛰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쿠션이 좀 있으면 약간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전 이제 힘줄 때는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왼손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마치 이제 그 우리 그 배울 저 할 때 예비군 민방위 할 때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누르면은 기본 획보다 인주를 묻히면 음각 획이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그걸 감안하고 누르셔야 돼, 나름의. 그만 열어보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 자, 이제 보시면서 이제 반대로 되겠죠? 예, 반대로 이제 와 이쁘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돼. 조금씩 이제 두께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에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런 것들을 주안해서 쓰셔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붓으로 썼지만은 직선으로 했고, 여기는 결국 새긴 거니까 어때요? 직선에서 칼맛이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도법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네. 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여기 또 두 번째 선생님. 여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거는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귀엽네.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 강약의 조화가 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획이 텐실하고 똑같으면은 근문 획이랑 가까워질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또 여기는 이렇게. 오 깔끔하다. 오. 그러니까 봤을 때하고 그런 맞아, 부분에서. 맞아. 역시 배가 늘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잡아먹기 전. 이제 잡아먹고 아니면 이제 약간 이제 만삭. 이렇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파더라도 이쪽으로 하든 그건 그렇게 개의치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음각이 이렇게 이쁜 거야. 봐봐요. 이쁘다. 이게 빨간 루즈 바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각보다는 음각이 기준이야. 예, 그래서 이름을 양각으로 파는 이유도, 그러니까 도장방에서 양각으로 기계로 돌아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각이 역사성도 있고, 예, 음각이 자체, 그러니까 빨간 배경에 하얗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획 연습을 해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획을 만드실 수 있고, 내가 이제 말 그대로 그 호랑이를 완전히 세밀하게 못 그리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형 문자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이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쉬운 것이 얼마나 쉽게요. 또 이제 해보시죠. 네. 그래 밥 먹으러 가지. 이제 선생님은 다른 이제 범호자 갑골문을 찍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셨네. 아, 그대로 하셨구나. 전 약간 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느낌. 예, 그러면 그 옆에서 찍어볼게요. 그러면서 네. 마주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잘 나와라. 자,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지금 요거는 좀 선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 돌이 좀 작으니까. 딴 따라란. 자, 이렇게. 오, 잘 이렇게. 나왔다. 이쁘다. 서로 마주 보니까 새끼 호랑이 같기도 하죠. 네. 예. 누군 거야? 그리고 네, 몽일쌤 이렇게. 몽일쌤? 예. 서로 마주 보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배경이 그만큼 강렬해주는 인상이 있어요. 그러네. 마치 노란색하고 검정색의 이제 보색 관계처럼. 귀엽다. 임팩트. 오늘생 거는 또 귀엽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세 가지 패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다 새겼지만은 선생님은 또 이런 느낌에서 좀 서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이걸 이제 따로 이제 이걸 작품화한다. 그러면 이걸 하나 범어짜니까 마치 내가 뭐 문 앞에 붙여놓는다. 그러면 얘를 하나 또 크게 쓰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찍어 놓으면은 그 다음 옆에다가 이제 뭐 선생님 각이라든가 그러면 하나의 또 작품이 되는 거죠. 전시 때 내면 되죠. 올해 다 써먹어. 네. 네. 오랫동안 써먹는 거예요. 올해 1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터지는 돌이고 약간 딱딱딱 절도 한 번에 이어진 게 아니고 이런 느낌 재밌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는 지금 게. 보면 여기 그 쉽게 말해서 호피의 그 얼룩무늬가 가늘어졌다가 이게 꼭 약간 회전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돌아가 보이는 거죠. 입 벌리는 거. 근데 이제 요런 데서 조금 직선이 와서 좀 날카로운 부분 해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허벅지 뒷다리 부분. 여기 이거 재밌네요. 끊기는 부분. 근데 여기를 좀 더 척추를 좀 강하게 줬으면 맞아요. 그러면 좀 더 강렬해 보여. 여기 보면 이 척추가 딱 꺾이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옛날에 사람들이 그거를 아마 강조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도 뭘 새기시더라도 직선의 효과. 네. 직선이 주는 거. 왜냐하면 직선이 안 되면 바로 곡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직선을 더 강조해주면 곡선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강약의 효과까지 또 되면 돌이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여백을 보셔서 근데 이렇게 먼저 하기 전에 위치를 잡고 인구 뜨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아주 잘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원래 예. 내려오는 느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필요하면은 이제 돌려서 찍으시면 되죠. 네. 돌려서 하는 느낌은 받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 그림에 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나중에 또 호랑이 그림 잘 그리시니까 호랑이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죠. 네.